혹시 스코틀랜드에 땅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오늘 소개할 이 위스키 증류소에 회원 가입하는 건데요. 여기 회원 혜택 중에는 증류소 주변 땅 일부를 평생 임대해 주는 게 있어요. 저도 실은 땅을 좀 받았는데 증류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 땅 어디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는 땅이 1평방피트, 그러니까 가로 세로 30cm 정도거든요. 그래도 저 멀리 스코틀랜드에 내 땅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회원들한테 땅까지 나눠주는 스코틀랜드 아일라 섬을 대표하는 위스키,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와 찰스 왕세자가 끔찍히 사랑한 피트향 가득한 라프로익을 다룹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위스키 성지 여행이란 책에서 라프로익엔 라프로익만의 맛이 있다,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는 경박한 알랑거림 따윈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찬사를 보냈는데, 2015년도에도 스코틀랜드 위스키 좀 추천해달라는 팬한테 내가 좋아하는 건 아일라 섬의 라프로익이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자, 그럼 라프로익은 어떤 맛이기에 하루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자, 여기서 김 PD를 불러서 라프로익 향을 한번 맡게 할 텐데요. 김 PD 잠깐만 좀 나와줄래요? 자, 위스키 향을 한번 이렇게 저어서 향 한번 맡아봐요.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냄새 나요. 예,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김 PD뿐 아니라 라프로익 처음 맛본 사람들 반응 다 비슷비슷합니다. 인상 찌푸리고 기침하고 토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정말 향만 맡아도 병원 냄새, 정로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풍미가 강렬하다 보니까 love or hate, 아주 좋아하거나 아니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만 있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이렇게 라프로익이 독특한 풍미를 지닌 까닭에 별 희한한 일도 많았는데, 이 얘기에 앞서서 혹시 위스키 같은 증류주가 옛날에는 의약품, 치료제였다는 거 아세요? 왜 위스키 한 모금 마시면 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중세 유럽 사람들은 위스키엔 놀라운 치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코틀랜드 시인 제임스 호그 같은 사람은 위스키를 꾸준히 마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의사나 묘지도 덧없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위스키라는 단어도 스코틀랜드 게일어로 생명의 물이란 뜻인 이슈커 바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무튼 위스키가 생명의 물이라는 이런 믿음은 미국에서도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는데, 의사들이 감기나 근육통, 변비, 설사, 치질 환자한테까지도 위스키를 약으로 처방해 줬거든요. 그래서 당시 광고를 보면 위스키 마시면 건강해진다, 이 위스키로 400만 명을 치료했다, 이런 문구가 눈에 띄어요. 심지어 미국에선 1920년부터 33년까지 금주법이 시행됐는데, 이때도 병원 가서 처방만 받으면 열흘 동안 위스키를 매일 500ml까지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 술꾼들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쑤시다, 온갖 이유를 대며 위스키를 처방받아서 마셨는데, 바다 건너 스코틀랜드에서 이걸 유심히 지켜보던 라프로익 증류소 사장이 큰 결심을 합니다. 야, 미국인들이 금주법 기간에도 저렇게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데 우리 위스키를 약으로 한번 팔아볼까? 그래서 미국 세관 직원들을 만나 이거 의약품으로 수입 허가 좀 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세관 직원들이 보니까 이건 그냥 위스키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랬는데, 그러니까 라프로익 사장이 이건 그냥 위스키 아닙니다, 딱 한 모금만 마셔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맛을 봤더니 와, 진짜 소독약 냄새가 나거든요. 야, 이건 정말 약효가 있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라프로익은 금주법 기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라프로익 증류소 하루키가 위스키 성지라고 표현한 스코틀랜드 아일라 섬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풍광이 정말 기가 막힌데, 아름다운 남부 킬달튼 해안에 아드백, 라가블린, 라프로익, 이 세 증류소가 나란히 있는데 거리도 가깝고 해서 흔히 삼총사, 트리오라고 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라프로익은 1815년에 문을 열었는데, 창업자인 알렉산더와 도널드 존스턴 형제가 원래 여기 땅을 빌려서 소를 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는 보리로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맛이 너무 좋으니까 아예 증류소를 차렸다고 하죠. 나중에 창업자 중 한 명인 도널드 존스턴이 나머지 형제 지분까지 사들여서 혼자 운영을 하다가 1847년에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그 위스키 만들 때 쓰는 커다란 통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후 후손들이 힘을 합쳐서 운영을 계속했는데,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그동안 위스키 만들 때 뭐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물이 중요하다고 했죠. 라프로익은 증류소 북쪽에 흐르는 킬브라이드 냇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1907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벽돌을 쌓아서 이 물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물이 끊기니까 위스키 어떻게 만듭니까? 당연히 못 만들죠. 자, 그렇다면 물길까지 끊어서 위스키 생산을 막아버린 사람은 대체 누구냐? 바로 라프로익의 이웃인 나가블린 증류소의 당시 소유주 피터 맥키였는데, 이 피터 맥키라는 인물,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대한 피터 더 그레이트, 이렇게까지 평가받는 분인데, 당시 이분이 나가블린 증류소 말고도 글래스고의 위스키 제조회사를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터 맥키는 자기가 좋아했던 라프로익 위스키를 왕창 사들여서 블렌디드 위스키 제조할 때 많이 썼는데, 라프로익에선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서 1887년에 계약을 끊어버리거든요. 이걸 놓고 양측이 기나긴 소송전에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감정까지 상해서 급기야 피터 맥키가 야, 킬브라이드 냇물이 왜 다 니네 거야? 이러면서 물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나중에 법원이 개입을 해서 물길은 회복이 됐고, 라프로익은 냇물이 흐르는 주변 땅을 다 매입해서 누구도 못 건드리게 조치를 했거든요. 이때 사들인 이 땅을 지금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워터워라고 불린 물전쟁 끝이 났지만, 이후에도 피터 맥키는 라프로익과 똑같은 풍미의 위스키를 만들어내겠다면서 라프로익의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고 증류기까지 라프로익하고 똑같이 카피해서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같은 맛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엔 아예 라프로익 증류소를 돈으로 사버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라프로익이 탐이 났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오해를 막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얘기 100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라가블린은 이후 자기만의 풍미를 가진 위스키를 개발해서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저도 좋아합니다. 또 100년 전엔 견원지간이었지만 지금은 이 두 증류소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로열 워런트라고 혹시 아세요? 말 그대로 영국 왕실에서 제품 인증을 해줬다는 건데, 지금이야 영향력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옛날엔 이거 하나 받으면 최고의 영광이었죠. 아무튼 스카치 중에서 이 왕실 인증 로열 워런트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것이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리가, 듀어스, 페이머스 그라우처럼 대부분 블렌디드 위스키인데, 싱글 몰트는 정말 손에 꼽거든요. 역사적으로 통틀어도 몇 개 안 되는데, 나중에 갱신 안 된 곳은 빼고 2021년 현재 왕실 인증협회에 등록된 싱글 몰트는 딱 2개, 하일랜드의 유서 깊은 로얄 로크나가 증류소하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라프로익입니다. 자, 그럼 라프로익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왕실 인증 로열 워런트를 받은 걸까요? 김원근 교수님이 쓴 세계 지도자와 술이란 책에 따르면요, 때는 1994년 6월 29일 찰스 왕세자가 라프로익 증류소를 방문했는데, 원래는 20분만 머물다가 떠나려다가 타고 온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비행기 올 때까지 2시간 반을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왕세자가 제조 공정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보리를 삽으로 뒤집는 걸 직접 해보기도 하고 위스키 맛도 충분히 즐긴 겁니다. 이걸 계기로 왕세자는 라프로익의 로열 워런트를 수여했는데, 2008년에도 왕세자는 자신의 60세 생일을 기념하려고 라프로익을 또 찾아갔고, 2015년엔 라프로익 증류소 창업 2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3번째로 방문을 했는데, 이럴 때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라프로익의 명성도 함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라프로익한텐 찰스 왕세자가 귀인 중에 귀인이었던 겁니다. 라프로익 위스키 중에 대중적인 건 하루키가 선호한다는 10년 숙성이고, 그 다음으로 일반 오크통에 숙성을 했다가 용량이 125리터 정도인 작은 오크통에 넣고 추가 숙성한 쿼터 캐스트인데, 이거 말고도 제품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게 2019년도부터 1년에 하나씩 한정판으로 내놓고 있는 이안 헌터 시리즈거든요. 이게 포장이 특이해서 마치 책처럼 돼 있는데, 시리즈 1과 2는 30년 숙성이고 올해 공개되는 시리즈 3는 33년 숙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특별한 한정판 시리즈에 이름이 붙어있는 이안 헌터라는 분 대체 누굴까요? 이안 헌터는 200년 넘는 라프로익 역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장인인데, 1908년부터 1944년까지 증류소를 책임지면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관 직원 설득해서 미국 수출길 연 것도 바로 이분이거든요. 또 라프로익 위스키 숙성하는 오크통을 쉐리에서 버번 오크통으로 바꾼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분의 업적인데, 그래서 지금도 라프로익에선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 오크통을 가져와서 쓰거든요.
근데 사실 이안 헌터라는 분이 더 대단했던 건 실력 있는 후계자를 고른 안목이었습니다. 락프로익 창업자 후손인 이안 헌터한테는 자식이 없었는데 1934년 여름 지인의 소개로 베시 윌리엄슨이라는 여성을 채용합니다. 근데 정식 직원도 아니고 비서일 하면서 타이핑을 할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자리였어요. 그래서 베시가 아일라 섬에 올 때 딸랑 가방 하나만 들고 왔다고 하거든요. 뭐 석 달 일하고 떠날 거니까요. 근데 이안 헌터가 일을 시켜보니까 베시의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특히 위스키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밑에서 위스키 한번 배워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했고 베시도 흔쾌히 좋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안 헌터가 베시를 수제자로 받아들여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안 헌터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베시 윌리엄슨이 증류소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3개월 단기 알바로 들어와서 사장까지 오른 거죠. 이렇게 베시는 1972년 은퇴할 때까지 약 40년간 탁월한 사업 감각을 발휘하며 라프로익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는데 사실 세계 위스키 역사에 여성이 큰 발자취를 남긴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은데 미국 버번 업계에 메이커스 마크의 마저리 여사 가 있다면 스카치 업계에선 베시 윌리엄슨이 대표 인물이고요. 이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 25년 숙성 베시 윌리엄슨 스토리라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라프로익 풍미의 비밀을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라프로익을 비롯해 라가블린, 아드백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네, 바로 피트죠. 피트. 피트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2탄 혹은 토탄으로 번역을 하는데 주로 습지대에서 풀이나 이끼 등이 퇴적해서 생기는 건데 피트가 뭐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스코틀랜드에선 아주 흔하거든요. 습지대 땅을 조금만 파도 나와요. 그래서 예전엔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지역에서 밀주 위스키를 만들 때 석탄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대신에 땅에서 캐낸 피트를 연료로 썼는데 특히 말린 피트에 불을 지펴서 위스키 재료인 메가를 건조시키니까 피트의 독특한 향이 메가에 배어들어서 위스키 맛이 확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후 이런 방식이 전통이 된 건데 특히 라프로익이 있는 아일라섬 피트는 해조류까지 함께 퇴적돼 있고 페놀 함량도 높아서 강렬하고 개성 넘치는 위스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아일라섬은 물 자체도 피트를 품고 있는데 라프로익의 수원인 킬브라이드 내물만 봐도 색깔이 옅은 갈색이에요. 그래서 라프로익에선 이 물에 보리를 넣어서 싹을 틔우면 피트 풍미가 자연스럽게 보리에 배어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피트 가득한 물에 보리를 담가 놓은 다음에 싹이 틀 때는 그늘진 곳에 펼쳐놓고 6일 동안 삽으로 뒤집어 주는데 이런 전통적인 플로어 몰팅, 바닥 몰팅을 하는 증류소 정말 흔치 않은데 라프로익은 전체 몰트의 15% 정도를 아직도 이런 전통 방식으로 만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피트향 풍성한 아일라 위스키를 마시며 느낀 기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었다. 인생이란 이토록 단순한 것이며 이다지도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다. 오늘 밤 아일라 위스키 한 잔으로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도 라프로익 하이볼 마시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라프로익 그냥 먹기는 좀 힘들다 하시면 하이볼 꽤 괜찮습니다. 저도 집에서 종종 이렇게 먹거든요. 오.